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별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거역하는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 청소년들에게 성 정체성을 잘못 가르치게 하는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탄핵, 어른들이 똑바로 가르치십시오. 아이들 걱정된다면 이것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맞닥뜨리게 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 잘하던 대통령에게도 뇌물을 씌워서, 뇌물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하는 나라 수준인데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부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 뭐가 잘못되었을까 다시 되돌아 보십시오. 기도로 324차입니다. 횟수로 7년, 매주 토요일 324차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왜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게 되었는지, 왜 용기 내어 이 자리를 7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을 꺼내서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겠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실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이루시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렇게 조금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국민 의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고 선생님들 자체도 매우 형식적으로 국민 의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잘 모르세요. 대충 그냥 국민 의례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는 것 같고 행사 앞에 왜 국민 의례를 하는지 그 깊은 의미를 새겨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겠죠. 정식 국민 의례에서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하는 행사가 정부에서 하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행사,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만 평생에 정식 국민의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시다면 이런 작은 규모의 국민의례에서도 정식 국민의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것들은 핑계죠. 핑계입니다. 항상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매우 애국심 없는 멘트예요.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4분이 없습니까? 행사에서 충분히 4분 정도는 다른 순서를 조정해서 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러질까봐 애국가를 4절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부른 학교. 그러면서 BTS 공연은 2시간 동안 서서 아이들 공연 참가할 수 있죠. 인파가 20만 명 몰려도 아이들이 그 인파 속에 공연을 보는 거는 박수 치면서 대환영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압사당할 수 있는 20만 명에는 왜 초등학생 왜 부릅니까? 초등학생도 왜 갈 수 있게 합니까? 가수 공연은 3시간 동안 서서 스탠딩으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왜 애국가는 4절 부르면 쓰러집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선생님들 최대한 아이들 초등학교 시절에 애국가 4절까지 진심을 다해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AI가 애국심이 있습니까? AI가 애국심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AI가 애국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있죠. 이 시간 국민 의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개항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네, 힘차게 자유민주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 또 이 자리에서 애국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하신 분들, 순국 선열과 혹은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올바르게 잘 정리정돈해서 만들어 놓은 헌장이 있죠.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포하신 국민교육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처지를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의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붙돋는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윤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을 기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국민교육헌장 정신을 계승하자. 국민교육헌장 정신을 계승하자. 국민교육헌장 정신을 드높이자. 이 국민교육헌장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전체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전체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주의, 네. 공산주의. 오히려 그 전체주의 이거 말하는 사람들이 뭐 하죠 지금?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5.18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하면은 처벌합니다. 기소를 해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서요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데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뭐예요? 5.18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마. 나쁘게 말하면 너네 깜빵이야. 그게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에요. 실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에 의해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주의예요. 왜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을 못합니까?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왜 5.18에 대해서는 나쁘게 말하면 처벌합니까? 그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5.18 정신이 뭔데 헌법 전문에 넣습니까? 전체주의 정신을 넣는 거예요? 저는 5.18 하면 떠오르는 건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대한민국 국민의 입을 막는 전체주의,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무슨 민주화예요? 민주화는 국민의 입을 막는 게 5.18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주화 말할 자격이 있어요? 민주화가 뭔데요? 권력층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만들고 헌법 전문에 5.18에 대해서 넣겠다?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빨갱이 정신.
국민교육헌장은 다시 교육 현장에 되살아 놔야 할 헌장입니다. 이 안에 문구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더 뜻깊죠. 그래서 전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공산주의 침투 과정을 직접 말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다. 저랑 지금 같이 동업하시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북대지 김정은보다 지금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저 북대지 김정은보다 더 나쁘다고. 남북 분단보다 대한민국의 분열을 만드는 자들이 저 북대지 김정은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내부 분열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자들, 국민들을 계속해서 쪼개는 자들. 우리는 애국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강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쪼개는 자들 있죠. 박정희 대통령님의 직접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총화 단결, 내부 결속이다. 공산주의는 언제든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의 어떤 취약점 또는 허점, 이런 것을 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접어든다. 침략을 한다. 그것이 없을 때에는 공산주의는 절대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책을 보니까 무슨 레닌인가 누가 얘기했던 말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적을 치러 갈 때 가봐서 그놈이 약하거든요 하면 쳐서 먹어버리고, 그놈이 강해서 이기지 못할 때는 그냥 뒤로 돌아서서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이 그 공산주의의 하나의 정수라고 들었는데, 우리 내부가 단단하고 결속이 되어 있고 단결이 되어 있으면 공산당은 절대 무력으로 침략할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가 단결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뭘 하느냐? 내부에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내부 이제 와해를 시키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지금까지 했잖아요. 여기다 무슨 가처를 보내가 지하당을 맹글고 뭐 무슨 그 선동을 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맹그는 거. 그건 우리 내부의 어떤 그 허점을 맹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 내부의 어떤 큰 약점이, 취약점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무력으로 마주치는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전략이다. 우리가 그런 약점과 허점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국민 총화와 단결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그 요소가 뭐냐? 그것이 즉 우리가 늘 참 입이 아프도록 이해하는 무슨 부정 또는 부패, 비위, 부조리, 이런 그 사회 악, 이것이다. 이것을 없애야만 국민 총화와 단결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공산당과 똑같은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의 적이다. 어떤 면으로서는 공산당보다도 더 나쁜 무서운 적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네, 분명하게 말하죠. 공산당보다 더 나쁜 적이다. 국민 도의의 타락, 부정부패를 보고도 괜찮아. 국민들이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예 정치인들 다 똑같아. 정치인들 뭐 돈 먹을 수 있지, 부정부패 저지를 수 있지, 다 그게 그놈이야. 그 말하는 게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인들을 부정부패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왜 정치인들 다 똑같게 만듭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준을 부정부패 타락해도 된다라고 만들어버립니까? 그럼 결국에는 나라에는 그 썩은 정치인들만 정치하는데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공산당보다 더 나쁜 적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부정부패 저지르는 정치인이 더 나쁜 놈들이다. 맞잖아요. 저 북대지 김정은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기치고 불법 저지르는 정치인들이 더 나쁘다고요.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낮추지 마십시오.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면 싹 다 잡아서 정치 못하게 해야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제 여기 보면 여러분 진보당 통진당 해체된 거 아시죠?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 통진당이 해체되고 나서 그 찌끄러기들이 모여서 진보당을 만들었고, 원래 있었는데 유지가 된 건지 저도 그건 잘 정확하게 모르겠네. 통진당의 찌끄러기들이 모인 곳이 진보당인데 그 진보당의 손솔이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매우 사악합니다. 매우 사악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렇게 법도 잘못 발의가 되고 있지만 사법부 개판사들이 아주 이상한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을 바꿀 수 있다, 마음대로. 네, 남자분들 성계가 달려있는데 제거 안 하고도 나는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로 주민등록증을 바꿔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그 상태로 여탕에 가고 여자 화장실 가도 된답니다, 여러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가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판사가. 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최근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상식적이자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교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남녀의 성별 정체성에서 생물학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며, 인간이 정신적 동물이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습니다. 한교총은 일부 하급법원 판사의 비상식적이자 비과학적인 판단에 대해 상식과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이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8월 5일 날 임수희 판사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단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반한 해석이라며 청주지법 선례와 해외 사례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뭐라고 했죠? 성별은 남녀 딱 두 개다. 생물학적 여성, 생물학적 남성. 정신적으로 몸은 여잔데 정신적으로 나는 남자 같아 하면 남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스포츠 올림픽에서 보셨잖아요. 프랑스 올림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몸은 남잔데 나는 여자 같아서 여자 선수로 출전한 선수가 어떻게 했죠? 여자 선수를 아주 콧뼈를 부러뜨렸죠. 오히려 여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차별을 말하면서 진짜 차별을 일으키는 게 이거라고요. 자, 이 개판사, 대한민국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성 전체성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개판사 임수희 판사. 판사도 아니죠? 판사라는 직업을 왜 가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국가 파괴자지.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요,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일반 상식도 없는 이런 판사는 판사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 남부지법 임수희 판사가 내린 이 판결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 8월 이후로 계속해서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수술 없는 성전환 허용하는 임수희 판사 규탄한다. 그 시위를 매일 12시에 하고 계세요.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번 금요일 어제도 했습니다. 어제도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수술 없는 성전환 허용하는 판결 규탄한다 시위를 하셨습니다. 왜 그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20도 날씨 속에서도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것을 규탄하고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성범죄가 급증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정체성이 모호한데, 몸은 여자인데 나는 남자래요.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몸은 여잔데 나는 남자야.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남자 같아. 그러면 남자가 되는 겁니까? 임수희 판사? 몸은 여잔데 생각은 남자면 남자입니까? 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이런 판결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한다!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한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됐어요. 임수희 판사! 판사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판례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립니까? 대한민국에서 동성혼이 합법입니까? 여자 남자 결혼이 합법입니까? 임수희 판사 말해보세요. 저는 저희 아이 결사 반대입니다. 왜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합니까? 그게 건전한 가정이 맞아요? 네? 왜 이런 판례를 만듭니까? 고추 떼지도 않았는데 왜 여자라고 인정해줘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정말 가장 기초적인 성 정체성마저도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30년, 60년, 100년도 내다보지 않고 하는 일들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 진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불법 사기 탄핵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세월호예요.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탄핵에 앞장섰던 단체 중에 하나가 세월호 단체가 있죠. 본인들의 입지를 정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사기 언론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악마화 시켰습니다. 세월호 단체가. 그러면 안 되죠.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언론인과 정치인들의 손을 잡는다? 악마와 손을 잡는다? 잘못된 거죠. 안전은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법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을 키우는 데에서 안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다? 세월호 단체는 불법을 저지르는 단체다. 제 뒤에 불법 건물이에요, 저거. 저렇게 불 켜놓아야 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벌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불을 켜고 있는 철면피. 본인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무슨 안전을 운운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도 법 어겨도 되는 거잖아요. 해상안전법, 해상에 관련된 안전법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누구를 탓합니까? 법 안 지키는 사람을? 당신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세월호 단체가 불법 건물을 3년째 저렇게 놓고 있는데 누굴 보고 탓합니까? 법 안 지켜서 안전사고 일어나면 세월호 단체 말할 수 있어요? 네? 당신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죄 없는 대통령에게 죄 뒤집어 써서 탄핵시키면서 반성 안 하면서 2016년, 2017년도의 촛불은요 정말 부끄러운 촛불이에요. 정말 대중이 어리석고 멍청하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촛불이 2016년, 2017년의 촛불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얼마나 대중이 멍청하고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두 분은 K파티 현장으로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여기 잘 마무리하고 이동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보안관님과 우리 강신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관련돼서 좀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세월호 7시간에 황당했던 루머에 대해서 회고록의 내용을 남기셨고요. 제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고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내 재임 중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가장 처참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상처를 남기게 된 점에 대해 이 회고록을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 참사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을 책임졌던 내가 누구보다 큰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랬기에 당시 세간에서 나와 관련해 제기됐던 온갖 의혹이나 추문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그게 또다시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히려고 한다. 네, 오늘 이렇게 서문을 열었고요. 이제 소상히 밝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누구보다도 큰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 많은 루머와 의혹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용합니까? 세월호 단체는? 그걸 이용합니까? 네? 저는 지금도 세월호 단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왜냐?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아픈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공감을 하니까요. 그러나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나쁜 정치인들이 당신들을 이용해서 여론전으로 지지를 얻고, 왜 당신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용당하면 안 되죠. 당신들이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 안 되죠. 안전의 기본 원칙은 준법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권력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빈손 시인님께서 지금 7년째, 햇수로 7년째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정말 촌철살인의 글들을 아프신 중에도 보내주셨고 또 이 시간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빈손 시인님의 글을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좌제. 이전에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 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는 제도로서 영어로는 임플리케이티브 시스템 월 컬렉티브 펄시먼트이다. 조선시대에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가문을 지어버리는 멸문지하를 하였는 바 역적의 삼족을 멸하라. 단순한 최고 권력자의 이 한마디로 한 가문은 소름돋는 공포와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만 했고 쑥대밭이 되었다. 아버지, 형제, 아들, 손자 16세 이상 남자는 모조리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어머니, 아내, 딸, 며느리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공신 집안의 노비로 보내져 하루아침에 원수집의 종이 되어 집안 허드레인과 술상을 차려 했다. 1456년 6명의 남자가 목숨을 걸었다. 불의한 권력에 의분을 토하여 죽음으로 저항하였다. 이를 이름하여 사육신이라 한다. 박팽년은 아버지, 형제 4명, 아들 2이 처형을 당했고 본인은 고문 끝에 옥사하였으며 시신은 찢겨 팔도에 전시되었다. 부인들은 대신들의 집에 노비로 끌려가서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해야 했다. 성산문은 다리뼈가 뚫리고 팔이 잘려나가는 고문 속에서도 단종을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몰아내고 권력을 찬탈한 세조를 향해 외쳤다. 다시 달고 오너라. 이 새가 식었다. 죽는 순간까지 불법적 권력자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친구를 하던 세조가 비웃으며 내가 올린 문서에 신하 신자가 있지 않느냐 확인해보니 모두 클 거자였다. 3년간 왕몰래 저항을 숨겨온 것이었다. 이계는 형장으로 끌려가며 시 한 편을 남겼다. 촛불은 누구와 이별했기에 겉으로 눈물을 흘리며 속타는 줄 모르는가? 단종을 향한 마지막 충정의 시였다. 하위지는 세조가 직접 치주하였지만 그는 고문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어떤 고문에도 침묵했고 그 침묵은 세조의 정통성을 가장 날카롭게 부정한 것이었다. 유흥부는 사육신에서 유일한 무관으로 연회장에서 칼을 뽑아 세조를 베기로 하였으나 실패했다.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문 속에서도 단 한 번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죽어갔다. 유성원은 거사가 탈려났다는 소식을 듣자 집으로 돌아가 조상의 신주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칼을 들고 잡혀가
무너지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여 자결했다. 사육신의 6명 모두 죽었다. 그 후 500년이 흘러갔다. 세조의 공신들을 기억하는 자가 있는가? 없다. 단 한 명도. 결코 사육신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육신의 묘역에는 6기가 아니라 7기가 모셔져 있다. 즉 무덤이 6개가 아니라 7개라는 것이다. 사육신인데 왜 무덤이 7개인가? 1456년 단종 복위운동,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최고 권력자 세조를 몰아내고 어린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던 거사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충신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가 아는 사육신 명단과 실록의 기록이 다르다. 실록에는 김문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 당시 공조판서 겸 삼군도 진무로 군사를 총괄하던 사령관급 인물이었고 거사의 핵심이었다. 그는 국문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실록은 그가 불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사육신 명단에 없었을까? 사육신이란 명칭은 남효온이라는 선비가 쓴 육신전에서 나왔다. 521년이 지난 1977년 국사편찬위원회는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지금 사육신의 묘역에는 7기의 무덤이 있는 것이다. 무덤의 주인공 김문기. 그는 57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가 역사의 제자리에 찾기까지는 무려 521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빈틈이 있고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의로운 영혼들은 빛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그 찬란한 역사의 정의는 정오의 빛같이 빛나고 공의는 하수같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연자제로 불법적 권력을 지키려는 세조는 악성 피부병으로 죽었고 그 업보로 아들도 괴질 피부병으로 죽었으며 증손자 연산군이 그의 핏값의 유전으로 폐위되고 29세 나이로 유배지 강화도 교동에서 쓸쓸하게 죽어갔다. 2번이나 왕의 장인이 된 조선의 비열한 책사 한 명에는 죽은 지 17년 후 무덤에서 꺼내져 목이 잘리는 부관참시를 당했다. 정의롭지 못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정치꾼들의 말로는 언제나 이러하였다. 역사는 증명한다. 불의한 재판관과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의 종말은 처참했다. 자자손손 업보의 연자제, 자업자득의 연자제. 뿌린 악에서 악을 거두고 뿌린 선에서 선을 거둔다. 역사를 두려워하라. 정의 앞에 목숨을 던져라. 이것이 나라의 녹봉을 받는 공직자의 정도다. 2026년 2월 21일 빈손.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가시는 게 바쁘실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오늘 324차군요. 324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게 잘 순서 진행되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현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정말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날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힘내라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광화문 중심 대광장에서 이 자유수호의 목소리를 지금 10년째 내고 있죠. 네, 저하고 레벨이 다른 현장입니다. 10년입니다. 네, K-파티 현장에서 또 이제 뵙도록 할 거고요. 정통 자유 우파 우리 패밀리 채널 LA 시사 농평 애국자들 JY쇼 네, 패트리어트 채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또 우리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리 슬픈버스 대표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백승원 대표님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지윤 TV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원 채널 네, 이용원 채널도 있습니다. 애국맘의 세이프 뉴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 지고 가던 나에게 모든 것이 헛된 것이네.